한국 생활에서 제일 그리운 건 치킨도 아니고 지하철도 아니고 배달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 연락해 주는 거예요. 야 헨리야 뭐해? 맥주 한잔 할래? 산책할래? 밥 먹었어? 이게 한국에서 너무 평범하잖아요. 너무 평범해서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근데요 그 평범한 게 사라지면 사람이 진짜 이상하게 무너져요. 저도 한국에 살 때는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씩 귀찮았어요. 저는 원래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이 계속 연락하면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니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하지? 그냥 좀 놔두면 안 될까? 누가 술 마시자고 해도 거절하고, 누가 산책하자고 해도 거절하고, 누가 카페 가자고 해도 다음에 보자 했어요. 그때는 제가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배부른 사람이었어요. 호주에 왔을 때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같이 맥주도 마시고 웃고 운동도 하고 바다도 가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어? 여기서도 친구 만들 수 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고 다음날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 다음날도 없었어요. 3일째도 없었어요. 같이 그렇게 웃고 더들었던 사람들이 연기처럼 사라져요. 나한테 화난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연락을 안 해요. 이게 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싸우면은 이해라도 하죠. 근데 아무 일도 없는데 관계가 그냥 중발해요. 한국에서는 밥 한 번 먹으면은 그 다음이 생기잖아요. 다음에 보자가 진짜 다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호주에서 느낀 건 다음에 보자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일 때가 많아요. 예의상 하는 말이에요. 웃는 얼굴로 악수하고 맥주 한 잔 부딪히고 진짜 재밌었다 말하고 문 닫히는 순간 끝이에요. 그 순간부터 다시 모르는 사람처럼 돌아가요. 이게 서양식 친절의 무서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는 너무 편하고 너무 밝고 너무 열리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벽이 있어요. 보이지 않은 벽인데 엄청 두꺼워요.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자주 말해요. 헨리야, 한국 사람들 너무 비건해요. 너무 간접해요. 엄마는 결혼하라고 하고 친구들은 왜 연락 안 하냐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내 삶에 들어와요. 저는 그 말 이해해요, 여러분. 진짜 이해해요. 한국의 정이 따뜻할 때도 있지만 숨 막힐 때도 있어요. 한국은 사람을 혼자 두는 기술이 약할 때도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반대쪽 지옥도 있어요. 아무도 안 들어오는 지옥, 아무도 안 묻는 지옥, 아무도 관심 없는 지옥. 그 지옥은 처음에는 자유처럼 보여요. 아무도 밥 먹었어? 안 물어봐요. 아무도 왜 요즘 연락 안 해? 안 해요. 와, 드디어 내 인생이 내 거 같죠? 근데 한 달 지나고 3달 지나고 밤에 혼자 집에 들어오면 그 자유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져요. 휴대폰을 보는데 아무 메시지도 없어요. 내가 아파도 모를 것 같고, 내가 힘들어도 모를 것 같고, 내가 사라져도 며칠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때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간섭이 전부 나쁜 게 아니었구나. 제가 아는 한국인 형이 호주에서 이걸 제대로 맞았어요. 처음에는 영어 배우고 싶어서 모임도 열심히 나갔어요. 외국인 모임, 언어 교환, 하이킹, 바비큐 다 갔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었어요. 사람들이 웃어주고 이름도 물어보고 우리도 보자 말해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이 없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마시고 사진도 찍었는데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 형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서 진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헨리야, 나 그냥 한국 돌아가고 싶다. 여기서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건지 그냥 행사에 참석하는 건지 모르겠어. 해외 생활에서 제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외로움이라는 말을 너무 약해요. 그냥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관계 시장에서 계속 면접 보는 느낌이에요. 매번 처음부터 시작돼요. 매번 내 소개를 해야 돼요. 매번 밝은 척 해야 돼요. 매번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해요. 근데 그 과정이 끝나도 보상이 없어요. 깊은 관계가 잘 안 생겨요. 특히 어른이 된 다음에 서양관에서 친구 만드는 건 진짜 쉽진 않아요. 이미 다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고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가 있고 주말 스케줄이 있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그 선이 빠르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가끔 너무 빠르죠. 처음 만났는데 나이 묻고
직업 묻고 연애 묻고 갑자기 형 동생 되고 갑자기 같이 고기 먹고 갑자기 노래방 가고 갑자기 인생 얘기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충격이에요. 저한테도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가까워지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중독돼요. 왜냐면 그 안에 진짜 인간적인 에너지가 있거든요. 사람은 사람으로 붙잡는 힘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부담도 있어요.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는 재운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 어느 날 밤에 친구한테 오늘 좀 힘들다고 한마디 했었어요. 그 친구가 바로 전화했어요. 야 헨리야 어디야? 저는 뭐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왔어요. 편의점에서 맥주 사고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지금 호주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은 대부분 이렇게 끝나요. 아, 헨리야 힘들었구나. 쉬어. 곧 괜찮아질 거야.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몸은 안 와요. 시간이 안 와요. 사람이 안 와요. 말만 와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한국 생활이 힘든 건 맞아요. 경쟁 심하고 비교 심하고 가족 압박 심하고 회사 문화 피곤하고 남 눈치도 많아요. 저도 그거 다 봤어요. 한국에서 7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무조건 전국처럼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끔 자기들이 가진 인간관계 밀도를 너무 사구리처럼 보여요. 아 괜찮아. 아 간접이야. 아 너 연락해. 그렇게 말하는데 해외 나가서 몇 년 살아보면은 알겠대요. 누가 귀찮게 해주는 것도 사실은 특권일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한국 관계가 기쁜 건 아니에요. 한국에도 가짜 관계가 많아요. 술자리만 있는 관계,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 체면 때문에 유지되는 관계, 뒷말하는 관계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적어도 한국에는 관계를 만들려는 에너지가 아직 남아 있어요. 누군가를 부르고 챙기고 묻고 긁고 나오고 밥을 먹이는 문화가 있어요. 이건 돈으로 못 사요, 여러분. 영어 잘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 전체에 남아있는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 습관을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기 진짜 어려웠거든요, 여러분. 서양에서는 개인주의에 멋있게 말해요. 저도 그 안에서 오래 살았고 좋은 점이 많다는 것도 알아요. 사람을 존중해요. 손을 지켜요. 남의 인생 함부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 분명히 장점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선이 너무 강해지면은 사람을 중용하는 게 아니라 방치돼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은 사회가 항상 성숙한 사회가 아니에요. 가끔은 그냥 서로에게 관심 없는 사회예요. 이 말을 하면 불편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차이가 너무 많으면 약한 사람은 더 혼자 남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해외를 너무 낭만적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말하고 싶어요. 외국 나가면은 사람들이 굴하고 사생활 존중하고 아무도 간섭 안 해서 좋을 것 같죠? 맞아요. 처음에는 좋아요. 저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힘든 날에 누가 오나요? 생일날 누가 진짜 기억하나요? 병원 가야 할 때는 누가 같이 가주나요? 이사할 때는 누가 도와주나요? 밤에 무너질 것 같을 때 누가 야 나와 라고 말해주나요? 이 질문에 대답 못하면은 그 자유는 생각보다 비싸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불평하는 걸 싫어하진 않아요. 불평할 수 있어요. 한국도 고쳐야 할 게가 많아요. 근데 불평하면서도 자기들이 가진 걸 알아야 돼요. 서툴고 무겁고 가끔은 선을 넘지만 그래도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전부 간섭이라고 부르면은 너무 아까워요. 제가 한국을 떠나고 나서 제일 후회하는 건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왔을 때는 너무 자주 밀어낸 거예요. 다음에 보자를 너무 쉽게 말했어요. 오늘은 비건해를 너무 많이 말했어요. 그때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한국의 정은 계속 거기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도 기억해요. 관계도 타이밍이에요. 누가 나를 찾아줄 때 그건 영원히 반복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계속 밀어내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도 멈춰요. 그리고 조용해진 핸드폰을 보면서 그때는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지킨 건 자유가 아니라 고립이었구나. 한국 사람들은 가끔 한국을 너무 쉽게 욕해요. 아, 여기는 숨 막혀. 헨리야, 여기는 너무 비건해. 여기는 정이 아니라 오지랖이야. 맞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전부는 아니에요.
한국의 오지랖 속에는 아직 사람이 남아있어요. 한국의 피곤함 속에는 아직 저를 찾는 습관이 남아있어요. 한국의 압박 속에는 아직 너 혼자 두지 않겠다는 이상한 따뜻함이 남아있어요. 그게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귀찮다는 거예요. 아주 귀찮아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 알게 돼요. 한국에서는 불편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붙잡아 두던 끈이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세게 잡아서 아팠던 끈도 있어요. 그건 풀어야 돼요. 근데 다 끝나버리면은 편한 게 아니라 떠내려가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내 하루를 궁금하지 않은 조용한 세상에서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작아져요. 저는 이제 누가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가볍게 안 넘겨요. 그 말 안에 있는 마음을 알아요. 누가 언제 한번 보자가 아니라 진짜 날짜를 잡으려고 하면은 저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누가 귀찮게 연락해주면은 저는 예전처럼 쉽게 밀어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세상은 연락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연락이 너무 없어서 사람이 말락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한국 생활이 그리운 이유는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이 항상 착해서도 아니에요. 한국도 사람 힘들게 해요. 한국도 숨 막히게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가끔 오지랖처럼 보이고 가끔 압박처럼 보이고 가끔 귀찮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정이 있어요. 그리고 정이 사라진 사회에서 살아보면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뼈로 알게 돼요. 한국 사람들이 불평하는 그 생활 외국인은 떠나고 나서 그리워해요. 왜냐면 밖에 나가보면 알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누가 나한테 너무 많이 연락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아무도 연락하지 않은 삶이에요.